대구의 한 건설업체 회장이 미술품 450여 점을 대구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해 대구미술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획 시리즈 지역주택조합 개발의 명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개발 업무 대행사가 권한에 비해 책임은 미미한 실태를 보도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 3공단 신청사에 입주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로봇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협의회까지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훈훈한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대구의 한 건설업체 회장이 자신이 갖고 있던 미술작품 450여 점을 대구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호환 등 세계적인 작가뿐만 아니라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이 많아 대구미술관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호환 화백이 지난 1990년에 그린 150호짜리 바람과 함께라는 작품입니다. 이 화백이 2004년에 그린 300호짜리 대작 조응도 눈길을 끕니다. 대구 출신의 근대미술가 이인성 화백이 그린 연못은 천재 화가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으로 희소성을 감안하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대구에 있는 유성건설 김인환 회장이 기증하기로 한 작품들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소장품 456점을 대구미술관에 기증하겠다고 했고 지난달 일부를 기증했습니다. 특히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기증을 목적으로 많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밸류 있는 작가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가지고 계시는 작품들을 대구 미술관에 기증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술관에 조금 더 지역 작가들의 아카이브 형성이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기증 작품 가운데 절반가량인 220여 점은 이인성과 신석필, 이경희 등 대구 경북 출신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입니다. 대구 근현대 작가들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번 기증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 근현대 미술에 대한 수집 정책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에 기증하고 남은 작품 600여 점도 추가로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대구미술관은 오는 6월쯤 정식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공공미술관에 작품을 대거 기증해왔던 제1교포 사업가 하종웅 씨도 지역 작가인 곽인식의 작품을 비롯한 46점을 기증하겠다고 밝혀 대구미술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은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출기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과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경산의 한 중소기업.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그 업체하고 그 컨택을 아무리 팩스 써놓고 메일을 넣고 이래 하더라도 통 소식이 없어요. 중소기업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수출기업협의회가 구성돼 수출 관련 금융과 법률,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시장 개척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체감 온도는 달라지도록 하는 게 저희가 이 외국 바이어하고 상대해야 되는 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일하는 방법도 좀 다르게 하자. 이게 이제 저희 경소협의회. 경상북도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30%로 지난 10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수출 지원책도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출렁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98%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수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도와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수출을 전국 5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출기업협의회가 중소기업의 수출 전진 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이진락 의원은 2003년 유대회 이후 어렵게 대구시로부터 받은 잉여금 150억 원을 경북체육회가 7년간 은행 금고에 잠재우고 있다며 체육회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체육 발전에 미리 사용했어야 한다며 경북체육회를 질타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도청 이전 상황과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 탓에 잉여금을 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달 동안 장기 결석한 원생들의 출결 사항을 교육통합보육 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육료 255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대구 북구의 어린이집 원장 4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2011년 말부터 2년 동안 1,100여만 원의 보육료를 받아 챙긴 9개 어린이집 원장과 소유주도 함께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개발 방식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합의 업무를 맡아 하는 이른바 업무 대행사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 권한에 비해서 책임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주택조합 개발 방식은 사업 초기 설계라든지 사업성 분석과 같은 핵심 내용을 조합 설립 전에는 이른바 업무 대행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 승인 전에는 운영 비리나 토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여지도 있지만 업무 대행사는 실질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정작 사업의 책임을 지는 조합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업무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피해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궁극적인 책임을 조합원들 개인이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그 책임에 비해서 사전에 정보를 너무 갖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게 지금 그 문제점이죠. 외제업체가 대부분 업무 대행에 책임성과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자격 요건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업무 대행사 자체에 대한 규정 자체가 그냥 자본권 3억 이상의 주택 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그 제도밖에 없어요. 지역주택조합 개발 방식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원을 대신해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 대행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업무 대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시 북구 3공단 신청사에 입주했습니다. 로봇 관련 시제품 제작에서 수출까지 한국 로봇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까이만 가도 열기가 느껴지는 750도의 쇳물을 금형틀에 붓는 것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뜨거운 열과 위험 때문에 3D 업종으로 분류돼 외국인 근로자조차 구하기 어렵던 업체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면서 매출도 늘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지금 공장 환경도 개선되고 그 작업 속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품질이 지금 안정돼 있습니다. 이런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기업을 돕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3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400억 원이 들어간 진흥원은 창업센터와 로봇혁신센터, 협동화 팩토리, 인증센터를 갖추고 앞으로 기업의 로봇 설계에서 시제품 제작과 평가, 표준화 인증, 사업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1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 창출형 로봇 보급 사업과 수출 지원, 인력 양성, 품질 경쟁력 강화 사업도 벌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인 기업 보육 업무는 이미 시작돼 이달 내로 7개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등 24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입주 예정 기업 가운데 8개 업체가 지역기업으로 대경권 로봇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 산업이라든지 섬유 산업이라든지 이 지역의 어떤 그 전략 산업과 로봇 산업이 서로 융합되면서 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3공단 재생의 신호탄이 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안동, 예천, 신도청 시대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여 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 1,290여 명보다 208명 늘어난 것으로 육아휴직이나 퇴직 등 결혼에 따른 신규 충원 수요로 행정직 선발 인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에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됩니다. 경북 지역에서 종가마다 전승되는 음식 조리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경상북도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음식 조리서를 추려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70년 정부인 안동장 씨가 저술한 최초의 한글 요리서인 음식 디미방입니다. 국수와 만두를 비롯한 면병류와 어육류, 주류 등 146가지 음식의 조리법과 조리기구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 조리서인 순자빵을 비롯해 온주법, 시의전서 등 다양한 조리서가 문중마다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가 음식 조리서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종가 음식 조리서는 등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종가 음식 조리서로서 탁월한 내용을 갖추고 있고 순자빵 역시 세계 음식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문헌이기 때문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 지정 신청 조리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 유교 문화와 관련한 세계 유일의 조리서이며 대부분 한글로 집필됐다는 점도 국외의 음식 조리서와 확연히 구분돼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문화재청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대상 기록물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음식 조리서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서 금년에 등재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는 하회, 양동마을에 이어 서운과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유교책벌은 기록유산으로, 하회탈은 무형유산으로 각각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김천과 고령, 합천, 진주, 통영, 거제 등 6개 기초단체장들은 오늘 김천혁신도시에서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비용 대비 편익이 지극히 낮은 다른 철도 노선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인 이 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어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세계관광기구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관광회의에 참석해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을 세계 50여 개 나라에 홍보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부총리와 아시아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상북도와 캄보디아 간 상호 우호 증진과 문화예술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오늘 제10대 회장으로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노동일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28 정신이 시민 속으로 청년 세대로 계승 승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오늘 3명의 후보를 놓고 경선을 통해 노동일 전 총장을 선출했는데 대구시장이 당연직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2월 승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5급 직원 A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위법한 인사고과 제도를 도입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시장이 특정 대상자 승진을 위해 위법한 인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신 전 시장이 범행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전영권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전 의원은 기초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소 부근에서 3차례 악수를 한 것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어제 김천시청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모 씨를 비서실에 근무하기 전인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배수펌프장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15일에도 수해복구공사로 김천 황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 6급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대구시 서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휴대전화 5대 38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2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살 정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30분 뒤에 근처의 다른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전시용 모조 휴대전화 3대를 훔친 뒤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가 현장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반쯤 대구 수성못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은 의식이 없던 상태였고 특별한 상처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월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자 건설 노동자 44살 이모 씨 등 2명과 짜고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산업재해 보험금을 신청해 5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